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독방입니다. 추석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동구와 용산구에서 1200세대 새 아파트가 원가에 공급될 계획도 담고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 서울 아파트값 시가총액이 2,700억가량이 증발될 정도로 그동안 누적돼 있었던 상승분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집값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액면대로 보자면 이제 반토막은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서울 수도권 집값은 체감적으로 느껴지기에는 급매만 치고 빠지는 상황이지 실제로 그동안의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는 곳들은 살짝 내려앉고 있는 추세라서 여전히 집값에 대한 부담은 머나먼 정글입니다. 시가총액 2,700억이 증발되었다는 지표는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하락장으로 가는 화살표가 될 거고요. 어느 정도의 하락폭으로 그래프를 끌어내릴지는 모르겠으나 하락세는 완연하지만 여전히 하락폭은 미미할 수 있는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죠. 실제로 부동산은 체감도라는 것이 거의 절대적인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영역이라 할 수 있죠. 아무리 그래프가 꺾이고 있다 해도 실제로 매수를 위한 눈팅을 넘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매수를 위한 미팅을 해보면 지금의 하락세가 얼마나 신기루에 가까운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 왜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미드필더, 그러니까 허리에 해당하는 호가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하락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수억씩 뚝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한선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금매 물건들이 보이는 일종의 매매 착시 현상이고요. 실제로 가장 현실적인 평형대로 입지를 해보면 약간의 하향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 탄압이 무진장하게 필요한 물량들이 태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서울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합니다. 단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내 집 마련에 대한 준비는 너무 분위기에 휘말릴 것 없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해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 기준금리가 완화되는 시점부터 헤비급에 가까운 금융정책은 그동안의 피로도를 상당 부분 덜어내려 할 겁니다. 그동안 젖먹던 힘 다해서 금리 인상을 끌어올렸잖아요. 금융도 이완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 옵니다. 공격 일변도는 자칫 수비에 구멍이 생기게 되죠. 어이없는 실점을 허용합니다. 잔뜩 긴장되어 있는 금융정책 일변도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경제 지표를 침몰시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완기가 필요한 거죠.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부동산은 다시 제로백, 0km에서 100km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소신 있는 내 집 마련 접근 방법이 제일 안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움츠려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발표될 아주 중대한 소식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입니다. 이 정책은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져서 나올 건데요. 딱 세 가지만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공급 물량, 둘째는 청약제도, 셋째는 금융지원.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담기게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공지되는 발표문에는 여러 가지 현란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 핵심을 자칫 놓치기 쉬운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가에만 집중하셔서 본인의 청약 전략에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급 부분은 바로 청년 원가주택 부분이죠. 이번에 구체적인 공급을 내놓을 지역과 물량, 대략적인 가격선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정말 의외의 지역이 청년 원가주택지로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바로 고독강의를 청년 원가주택 대상지로 전격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낙점이 되어 있었던 곳이었죠. 공급 물량은 500세대 내외였는데 이번에 전체 규모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850세대 규모로 더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에서도 330세대가 청년 원가주택 공급지로도 나오게 될 듯합니다. 용산같이 입지가 좋은 곳에서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강동구와 용산구에서만 1200가구 새 아파트가 원가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 S3블럭,
고양 창릉은 사전 청약단지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지역이었죠. 공급 규모는 1438세대,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창릉은 서울 마포와 은평이 눈앞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들입니다. 그리고 부천대장 A9블록 568세대로 공급될 계획이고요. 부천대장 A10블록에서도 470세대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두 곳도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입지를 할 수 있겠죠. 말이 청년 원가주택이지 40세 이하까지 연령층을 확대하고 있어서 1인 가구, 신혼부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선 완화될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두 번째 핵심인 청약제도 개선입니다. 추첨제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죠. 60제곱 이하 50%, 8호제곱 미만 30%, 8호제곱 이상 20%입니다. 청년 원가주택 대부분이 8호제곱 이하이기 때문에 추첨제로 접근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50% 이상, 그러니까 물량의 절반 이상을 전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발표될 정책 중 청약제도 개선안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건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적용이 되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세 번째 금융지원 부분입니다. 이미 원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와 용산구에서 새 아파트가 나와도 건설 원가 수준에서 공급이 될 가능성 높죠. 분양가는 말 그대로 원가주택의 개념, 그러니까 완전히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세의 70% 이하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금융지원은 대출 LTV 80% 장기 모기지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매각 시에는 양도 차익 부분은 70% 정도를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전 청약보다 더 저렴한 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되도록 저렴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청약 자격은 당해 마감이 되지 않고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당해 30, 경기도 20, 서울 수도권 50%, 청약통장 24회 납입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하반기에 사전 청약 형태로 청약시장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청년주거종합대책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강동구와 용산구에서 1200세대 새 아파트가 원가로 공급될 수 있는 청년 원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동시에 당첨권에 가까워질 수 있는 추첨제 비율이 대폭 확대가 되고요. 분양가도 저렴해서 금융지원이 한결 부담스럽지 않은 고금리 시대 내 집 마련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부동산이 부의 동산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